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주 포항철강공단의 한 중견기업에서도 화물용 리프트가 추락해 수리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포항에서도 내일부터 위탁 계약을 맺은 동네 병의원에서 만 65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포항철강공단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는 수리하던 화물용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작업 중에 리프트가 갑자기 추락한 건데 유족들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녹슨 철제 리프트를 지게차 한 대가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지난 21일 철강 제조업체 DK동신에서 이 화물용 리프트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리프트를 수리하던 55살 김영모 씨와 45살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 외주 기계 수리업체의 사장인 김 씨와 직원 장 씨는 리프트를 3층에 고정해두고 수리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는데 리프트가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1층에 있던 김 씨는 리프트에 깔려 숨진 채 이를 돕고 있던 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입관하기 전에 다 서져 있는 사람만 봤는데 저는 그러고도 생각도 못했어요. 입관해서 내려가는데 다리가 없대요. 유족들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수리 중이라 비워둔 리프트에 DK동신 측이 무거운 화물을 실어 리프트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적재를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물건만 없었어도 그렇게까지 밑에까지는 안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DK동신 측은 3층에 있던 직원이 리프트 수리가 끝난 것으로 보고 300kg가량의 화물을 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리프트 수리를 위해 설치한 고정장치 중 하나가 제거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역들은 국가수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조속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 업체와 DK동신 측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50대 배송 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등 리프트로 인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역 만 65세 이상 주민과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위탁 계약을 맺은 동네 병의원에서도 시작됩니다. 또 만 60세에서 64세 이하 대상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 60세에서 74세 주민의 사전 예약률은 약 50%로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난 24일까지 3만 9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만 800명입니다. 대구 유흥주점 집단 감염에 이어서 최근 발생한 대학생 모임 확진자들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사 결과 최근 발생한 달서구 대학생 모임 확진자 13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감염도 12건 확인됐습니다. 남아공 변이 3건, 인도 변이 1건까지 대구에선 지금까지 모두 29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영국 변이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은 이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고 무증상으로 전파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비율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 30명 가운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20명입니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주점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사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7명, N차 감염 13명으로 지역사회 연쇄 감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영국 변이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 기도원 관련해서도 2명 더 나와 누적 55명이 됐습니다. 서구의 한 염색 공장에서 직원 2명이 확진돼 직원 30여 명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0시 이후 8명이 더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김천 4명, 경산 2명, 경주와 구미, 문경 각각 1명 등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에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선정됐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식사,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다음 달부터 2년간 관련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장기 입원자 중 퇴원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와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5월과 6월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기계 사고의 30%가 5월과 6월에 발생했으며 모두 61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농기계 작동 방법과 사고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2인 1조로 작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동서 화합을 다지고 영호남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도 국가 사업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계획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달빛 동맹의 달구볼 대구와 빛고울 광주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2038년 여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대구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광주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공동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달빛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로 주목받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가 됩니다.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하여 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아시안게임 유치 선언과 함께 영호남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 필요성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지난달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두 도시는 동서 화합을 강조하며 최종안에 반영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가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공동 유치를 계기로 영남 동서 화합을 이뤄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달빛 동맹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 화합을 다져가는 대구와 광주. 아시안게임 유치와 달빛 내륙철도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 송남면 방석항이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석리항에는 3년간 국비 58억 원 등 84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와 물 양장,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휴양체험 마을센터와 수변공원 정비, 거무 돌미역 공동작업장과 같은 특화 사업도 이뤄집니다. 포항에서는 올해 방석리항을 비롯해 앞서 선정된 장기면 신창 2리항 등 모두 5곳에서 어촌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교육을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펴니다. 이를 위해 올해 84억 원을 들여 특성화고 모든 학생에게 기숙사비와 식비, 교구 구입비 등 1인당 연간 72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교육부 지원이 올해 폐지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모처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가 싶더니 내일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에 있는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 낮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 내내 날씨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요란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맑고 선선했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이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 비를 뿌렸는데요. 밤사이 경북 동해안 지방까지 확대되겠고 내일 아침이면 잠시 그치겠지만 낮 동안에 조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강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츰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조금 뒤부터 발효되겠고요. 초속 20m 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아침까지는 흐리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23도, 포항과 경주 26도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특히 내일 내리는 비보다는 모레 내리는 비가 더 요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생활쓰레기 공동집화장을 다음 달까지 17개 읍면동 42곳으로 늘리고 전담 인력 39명도 배치합니다. 생활쓰레기 공동집화장은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플라스틱과 병, 캔 등 총 10종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간이 배출시설로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됩니다. 또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집화장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포함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장내 항공수요 1,000만 명을 고려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26만 톤 규모의 물류터미널, 접근성을 높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조만간 확정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을 받은 대구 경북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수는 대구 12만 6천여 명, 경북 11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0.9%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신규 대출자가 크게 늘면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6.8% 증가했으며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잔액은 3억 1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는 10.8% 감소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관내 14만 36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 및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6월 30일까지 신청해 현지 제조사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조정된 지가를 7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경북 지역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8.79% 상승했고 울진 지역은 7.39% 올랐습니다.